네, 안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계속 강조드리는 거 세력수급 들어올 때만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세력수급 들어올 때 추가적인 공부만 하면 뭐 나머지 기간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요런 기간까지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요런 자리, 특히나 바닥권에서 나오는 자리, 바닥권 돌파하는 자리, 오랜만에 다시 나오는 자리, 또 그걸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만 보셔도 돼요. 뭐 1년에 한 두세 번만 보면 되겠죠. 물론 그거보다 더 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한 종목이라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라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내가 홀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세력수가 이탈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더라도 또 제2의 한미반도체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놔야죠.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온 애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하시면 하루에 주식 공부는 끝난다. 그런 것만 하면 진짜 기회 왔을 때 텐베거 이런 종목들 잡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21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세력 수급 포착기 받으실 분들 100% 무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수급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내일 액면 분할 단행합니다. 불장에 기름 얹을까?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액면 분할 단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이제 주봉인데 몇 대1, 10대1 액면 분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20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봉으로 봐야 되겠는데 $120면은 뭐 거의 요때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에서 나름대로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투심이 이 정도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또 액면 분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또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또 랠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좀 우리나라도 반영 잘 하는 편이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한다고 좋지 못했죠. 근데 미국은 더더욱이나 액면 분할이 너무나 잘 먹힙니다. 기존의 테슬라, 애플 뭐 다 먹혔었죠. 구글도 그렇고. 이번에 좀 기대해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계속 어쨌든 차트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1200면은 이제 120만원, 15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10만원대로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그동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조막선 자금들 들어오면서 투심 한번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들어올 애들은 다 들어왔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애들, 못 들어왔던 애들, 게다가 이전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10대 액면 분할 단행하고요. 본질에는 영향 끼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래량이 개선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들이 미국장엔 특히나 빅테크 기업 너무나도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훈풍에 따라서 20만 닉스 복귀했고요. 엔비디아발 호재도 나오고,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가서 나오고, 엔비디아가 HBM 공급 수주 계약 해줘서 나오고, 또 엔비디아가 이렇게 액면 분할하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5%씩 올라가면서 특진주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20만 닉스 복귀했고요. 인공지능발 AI 호재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액면 분할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잘 더 갈 수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SK하이닉스, HBM 거의 독점 계약으로서 계속해서 수혜 보는 겁니다. 대만에서 TSMC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 어떤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발발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또 대만과의 협업을 보이고 있고요. 인류도움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자. 초석을 누가 열어요? 바로 엔비디아가 열죠. 엔비디아 파운드리 누가 하죠? TSMC가 하죠. 엔비디아 HBM 누가 하죠? 최태원 회장이 하죠.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면 좋겠죠. 왜? 엔비디아 회장이 또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존 TSMC는 뭐가 한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를 접근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 만나서 SK 만나서 이런 부분 협업한다면 시너지를 낼 만한 여지가 충분히 한번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논외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의장 만나고 사장도 온 거고 임원들 회동한 거예요. 그리고 차우주 퇴진 이후에 회사 일그던 최고 경영자는 의장으로 공식 선임된 거고요. A시대 초덕 함께 열자 HBM, HBM4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분에서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SMC가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은 좋을 것 같고 베이스 다이 생산에 TSMC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협업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로직 어떤 그 적층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면 HBM4 이게 뭐죠? 6세대 시대에 아직 아무도 양산을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TSMC의 노하우들을 배워서 또 이제 기존 SK하이닉스의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좀 공동 대응하겠다.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 기술 COWOS라는 기술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가지고 6세대까지 쓸어 담겠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수율이나 뭐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고 마이크론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선택을 일부는 받았지만 뭐 전혀 뭐 삼성전자에 비빌 정도도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얘가 오히려 이제 TSMC 협력을 받아서 사실 어떤 엔비디아의 수주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포지셔닝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그 네트워킹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라 수주받는 기업 어디죠? 바로 한미 반도체죠. SK하이닉스가 HBM 핵심 장비 1,500억 추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미 반도체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게 지금 해외 차트죠. 한미 지금 너무나도 많이 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갔고 월봉 보시다시피 2022년만 하더라도 만원대 주가였던 종목이 벌써 지금 10배거를 갔어요. 사실 이게 바이오 종목들 10배거였으면 벌써 꼬꾸라졌습니다. 신라젠 과거 신라젠 사례 신라젠이 바닥에서 10배, 11배, 12배 정도 상승 나오고 나서 폭락을 했었던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다만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서 실적을 계속 찍어 나가고 수주를 계속 찍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 영업이익률 보세요. 제조업인데 뭐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멀티플 5배를 주고 또 이에 연간 컨센이 어디까지 잡힐지 모르겠지만 멀티플 프리미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선 크게 차트 분석보다도 그냥 SK하이닉스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정도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HBM 핵심 장비 1,500억 추가 수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 듀얼 TSC 본더, 이 TC 본더가 굉장히 이제 HBM에서 중요해요. 지금 이게 thermal compression이라고 해서 이제 열로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칩이랑 리드 프레임 접합하게 돼서 엄청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서 엄청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나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이동 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그래서 HBM 생산 라인에서 TC 본더 장비 공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1조 원 매출 찍게 된다면 좀 더 아무튼 나아질 거라는 거죠. 이미 기술력 HBM 쪽으로는 끝내준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장비 기업, 이렇게 장비 기업이 치고 가는 거는 없었는데 장비 기업이 치고 가고 있다라는 거. 자사수 신탁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차세대 GPU HBM 탑재 수량 늘어날 것이라는 언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한미반도체고요. 이 TC 본더 쪽 공급을 위해서 6번째 공장, 제조업은 그냥 공장 찍는 대로 이게 결국에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보다는 캐파를 조금 덜 늘립니다. 예상되는 수요보다는 덜 늘려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을 늘리고 있다, 무조건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에서요. 근데 이게 좀 최근에 한미반도체 리스크 나왔죠. HB 장비 TC 본더에 대해서 격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쪽에서 지금 TC 본더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한미반도체가 좀 눌리고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전민기계가 SK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 공급되는 것 이번 처음이다. 개발만 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납품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마이크론 HBM 대조용 TC 본더 장비 공급하는 시장
절대 강자다. 하지만 하나 진출로 TC 본다. 왜냐하면 사실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SK하이닉스에 납품하면 어차피 여기 뿌리는 거고, 얘네도 얘네 HBM을 쓰는 물론 마이크론은 HBM을 쓰는 건 아니지 지휘권을 만드는 거지만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됐으면 여기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납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게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기술적인 초격차 전략을 보여줄 것이냐. 여전히 그냥 캐파가 크고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앞서는 기술력이 많고 레퍼런스 많기 때문에 여전히 먹을 파이, 나눠 먹더라도 먹을 파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빠지지 않는 이상 크게 엔비디아와 그 전선 HBM 전선 라인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력 수급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찍힐 타이밍이 됐다. 이게 없으면 이제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요 세력 수급 포착기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010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세력 수급이 바닥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텐베어 갈 수 있을 세력 수급 들어온 종목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위에 010번으로 숫자 1번만 보내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